자, 이 첼시에 뛰었던 조르지뉴가 아스날로 던딜됐다라는 게 바로 또 떴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참 또 조르지뉴 아마 괜찮은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노 기자가 이제 띄운 겁니다. 조르지뉴가 아스날로 가기로 했다. 1200만 파운드의 이적 조건을 첼시가 받아들였다. 1200만 파운드면 180억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 그래서 저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로 추가 연장 계약 옵션이 좀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테스트만 남았다고 하니까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아스날이 미들 쪽에 토마스 파티라든지 약간의 부상 여파도 좀 있었고 지금 트로사르라고 하는 선수를 데려왔지만 미드필더 쪽의 선수가 좀 필요하다. 카이세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카이세도 몸값을 계속 올리면서 그쪽에 이제 한 명 정도, 왜냐면 지금 워낙 아스날이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두 명 더 붙여주게 되면 탄력을 완전히 해서 우승으로 굳힐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르지뉴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뭐 조르지뉴가 아스날에서 후반기에 완전히 뭐 닥주전으로 뛰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상황을 맞춰서 어떤 로테 자원으로는 충분히 쏠쏠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 아르테타 감독이 예전에서부터 이 조르지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볼을 소유하면서 그 소유한 볼을 또 지켜내는 선수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조르지뉴 카드가 그래 또 아스날로 이적을 한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영입 방출 좀 총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진짜 이적 마감 시간이 하루 안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프리미어 구단들의 지출이 지금 대박이라는데 역대 거의 뭐 최고래요. 많이 왔어요. 8,300억 원을 넘겼고 아직도 빅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굉장한 이제 금액이 또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요거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큰 영입 방출 좀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뭐 이제 가장 큰 영입은 이게 뭐 이적료를 많이 썼다. 네네. 그게 무드리크가 첼시 돈 있죠. 엄청 쓰고 있죠, 진짜. 일단 무드리크라는 선수를 영입할 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면서 데려왔잖아요. 네네. 1,300억. 그게 이게 겨울 이적 시장에 쓸 만한 금액이 아닌데. 그렇지. 이제 그 첼시가 어쨌든 구단주가 바뀌면서 FFP에 대한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조금 가능한 그런 또 이적이었고요. 또 이제 첼시가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이니까 분위기 반전하려고 선수 영입을 엄청 했죠. 주앙 펠릭스 같은 친구들 펠릭스도 있고 이래저래 뭐 임대건 뭐건 간에 되게 많이 데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도 연쇄적으로 돈을 좀 많이 쓰는 흐름이었죠. 대충 봐도 보면은 자 지금 리버풀이 각포 일찍 좀 데려왔고 했고, 그다음에 아스날이 트로사르 지금 영입을 했고 뉴캐슬도 앤서니 고든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맨유가 메스고르 영입을 했고 울버햄튼도 지금 강등권 위기니까 쿠냐, 사라비아, 레미나, 뭐 크랙도슨 이런 친구도 영입을 했고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도 8천억을 썼다는 거야. 프리미어리그가 겨울 이적 시장 때만 한 게. 맞아요. 이게 역대 최고치인데 우리가 사실 겨울은 항상 얘기하지만 선수 이동을 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거든. 가장 뜨거웠던 겨울 이적 시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리버풀에서 첼시로 이적을 했던 페르난도 토레스가 난리 났었지 정말. 그때 막 헬기 뜨고 막 와 뭐 지금 런던에 토레스를 태운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막 난리 났어. 바로 직전이었지. 그 영입 시장. 근데 지금도 보면 뭐 맥케니도 지금 뒤에 나와 있는데 맥케니도 왔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연쇄 이동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추세인가? 추세. 프리미어리그가 심하게 돈을 많이 쓰고 심하게 돈이 이쪽으로 너무 집중돼. 네네네. 다 블랙홀처럼 프리미어리가 다 빨아들이는 거잖아.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유럽 슈퍼리그가 이제 무산됐는데 그걸 슈퍼리그가 그런 어떤 포지션을 대체해 버리는 거지. 맞아요. 자 지금 이적 시장이 남았는데 저희가 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큰 거리 남아 있어. 뭐 예를 들면 엔조 페르난데스도 남아 있고. 엔조 페르난데스도 있고. 그것도 첼시죠. 첼시지. 그것도 첼시지. 그 첼시라서 첼시가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그 제가 보기로 2억 유로를 썼거든요. 겨울에. 일단은 무드리크도 엄청 많이 썼고 이제 바디아실. 바디아실. 또 뭐 한 4천만 유로 정도 되고 이제 뭐 마두에케 같은 경우도 3,500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첼시는 일단 쓰는 돈의 단위가 다르다. 근데 여기에 엔소 페르난데스까지 올 수도 있다.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 친구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BBC 열어놓고 있는데 BBC에서도 아마 마지막 날 최고의 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지금 벤피카에 뛰고 있고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원래
잘하고 나이 어리면 이적 시장에서 가치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쵸. 뭐 지난번 이제 그 아르헨티나 국대로 월드컵 때 워낙 잘했으니까 핵심 멤버였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억 2천만 유로를 준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억 2천만 유로가 나오고 있다고. 이게 1,600억이 넘어요. 1,700억. 첼시가 되게 이렇게 좀 몰려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첼시가 구단주가 미국 구단주로 바뀌고 그러면서 잘 이쪽에서 저 생리를 잘 모르면서 약간 좀 약간 흑우가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일단 근데 지금 보면 약간 그 급한 팀들이 돈을 많이 쓰긴 한다. 그렇죠. 토트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페드로 포로가 4,500만 그 유로에 플러스 이제 그 세론 조항까지 없애준 거잖아요. 네네. 에드워즈에 사실은 이것도 돈을 원래 가격보다 더 좀 많이 준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인데 지금 이 프리미어리가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급한 팀들이 돈을 더 줘서라도 지금 사는 그렇죠. 추세가 아닌가. 네네. 맞아. 자 그리고 그 원래 이게 8년 계약 이런 것도 이번에 좀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첼시가 좀 이제 그렇긴 했는데 이건 뭐 FFP 문제도 좀 껴 있고 할부로 좀 하면서. 근데 그런 거 이제 아무래도 첼시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FFP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지금은 유예 기간이지만 그렇지. 어쨌든 이게 선수들이 받는 급여가 장부에 또 기록이 되고 네, 뭐 이러다 네. 보니까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연 계약을 통해서 약간 이제 그 장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첼시 돈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렇게 첼시의 엔소 페르난데스가 진짜 빅딜이지. 만약에 1억 2천만 유로가 진짜 찍히면 그러면 첼시가 지금 선수 영입을 이러면 만약에 이제 엔소까지 되면은 8명인가 그럴 거야 아마. 굉장히 겨울에 8명 데려오는 게 난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데려오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자리가 애매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르지뉴 같은 친구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조르지뉴는 뭐 예를 들면 아스날이 아스날. 노린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원래 그 아르테타가 조르지뉴를 옛날부터 봤었던 그렇죠. 거라고. 좋아하니까. 저 맨시티 수석코치 할 때부터 네. 눈여겨 좀 봤던 친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어쨌든 또 아스날이 브라이튼의 카이세도도 끝까지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빅딜이 될 수도 있고. 살아있고. 바르셀로나도 이번에 그 모로코 돌풍 일으켰던 암라바트, 피오렌티나 암라바트. 뭐 마지막까지 좀 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첼시의 이제 지에시 같은 경우도 파리 네.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루 우리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이거든요. 네네. 이 끝나는 게 그때까지 아마 몇 가지 이런 빅딜들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엔소 페르난데스 얘기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사실은 조금 불이 꺼지지 않았었나 벤피카랑 첼시가? 그쵸. 이게 첼시도 이제 그 엔스 페르난데스가 너무 비싸니까 약간 이제 이 딜을 이번에는 하지 말자 요거였는데 네. 일단 첼시가 급하잖아요. 이 급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중원에 있는 사실은 조르지뉴가 활약이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캉테는 계속 못 나오고 하는 와중에 첼시의 순위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에 가고 싶으면 네네. 아니면 뭐 적어도 유럽 대항전에 나가고 싶으면 사실은 보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엔소 페르난데스가 비싼 걸 알면서도 사실 엔소 페르난데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벤피카에 간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핵심 선수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데도 돈을 쓴다. 이게 좀 그런 거 보면 약간 악순환한 일 수도 있고. 진짜 벤피카나 스포르팅이나 이쪽 그렇지. 포르투나 이런 포르투갈 팀들은 진짜 거상이야 거상. 장사 너무 잘해. 이거 저 엔스 페르난데스도 지금 거의 한 6개월 얼마 안 정도 만에 됐잖아. 그렇죠. 공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야? 와, 더 월드컵 붙었죠. 거야. 네. 월드컵 나오고 나서. 저 장사는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저 약간 어쨌든 지금 뭐 급하니까 약간 네. 첼시가 호구 잡히는 느낌도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진짜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첼시인데 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건데 칸셀로? 칸셀로가 갑자기 난 깜짝 놀랐어. 바이언으로 네. 이게 이제 임대 이적이 된 건데 이게 완전 이적 조항 포함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완전 이적 조항이 약간 비싸요. 7천만 유로. 7천만 유로. 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거는 과르디올라와의 불화. 그치. 그러니까 왜 칸셀로를 보내냐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유 불화죠.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그렇게 제일 나오고 유력하죠.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갈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뭐 전반기에는 칸셀로가 주전을 뛰었고 수비 라인에서 지금 아마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선수가 칸셀로예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고 약간 폼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과르디올라랑 언쟁이 있었다. 그 뭐 FA컵 아스널전에 이제 선발로 못 뛰면서 그때 좀 싸웠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뭐 언성이 그러면서 좀 높았다. 뭐 훈련 이제 몸 풀고 있다고 그랬는데 몸도 안 풀고 있고 이제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맨시티가 이거는 단호하게 내보내야겠다. 네네. 라는 판단이 서서 내보낸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맨시티 입장에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냈으니까. 뭐가 뭐 충분히 칸셀로 없어도 가능한 어떤 스쿼드인지. 일단 뭐 보낸 게 괜찮은 건지 맨시티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마침 뭐가 있냐면 그 리코 루이스가 잘해줘서 그래서 좀 다행인 거긴 해요. 그렇죠. 갑자기 리코 루이스가 나와서 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래 칸셀루가 뛰는 왼쪽 자리에 아케가 요즘 폼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칸셀루 쓸래 아케 쓸래 하면은 아케를 보통 이제 그렇지. 과르디올라 감독 선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칸셀루가 그 지난 전반기나 아니면 지난 시즌의 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맨시티에게 타격이 최소화될 것 같긴 하다. 옛날에도 좀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유벤투스에서도 칸셀로가 좀 불화가 많은 편이죠. 네네.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제 좀 그런 언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주마 같은 거죠. 이제 갔던 팀마다 약간 좀 안 좋게 나오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BBC에서는 칸셀루 어쨌든 뭐 좀 급작스러운 거니까 얘기하는 거는 BBC가 얘기하는 거는 얘기했던 대로 일단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르디올라 감독하고 갈등이 빚어졌고. 네네. 그래서 내가 지금 세계 최고의 풀백으로 내가 불렸었는데 나 이런 대우를 받고 뛸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결국 떠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BBC도 그렇게 썼네요 지금. 이거 뭐 구단이나 펩 입장에서 뭐 잘못한 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는 선택이죠. 네네. 선택인데 이제 팀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느냐, 아니면 잘하는 선수니까 이제 약간 이제 서로 봐주면서 좀 불편하면서도 가느냐. 그렇지. 이건데 최근에 이제 보면 껄끄러운 선수를 내보냈을 때가 더 좋아요 결과가. 맨유 호날두, 아스날 오바메양. 그렇지. 이런 선수들을 내보냈을 때 더 결과가 좋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칸셀루 어떤 임대 이적과 관련해 가지고 바르셀로나와 뭐 바이언이 경쟁했는데 바이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빠르게 했다. 이러면서 마인츠와의 다음 경기에 바로 또 선발로 나올 수 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칸셀루 말고 좀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좀 떠난 어떤 큰 선수들이 좀 있나요? 다른 리그로 떠난 선수들 중에? 이게 뭐 이제 우리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건 그 이강인 선수가 있는 마요르카로 아우구스틴손이라는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강인 선수 경기 보면 그 왼쪽에서 답답하잖아요. 특히나 그 왼쪽 풀백 라인에서 너무 호흡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 답답한데 그 아우구스틴 선수는 딱 그 왼쪽 풀백을 뛰는 선수예요. 그 선수가 아마 주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많은 이 마요르카 이강인 선수 팬들이 그래도 이 구단이 문제가 뭔지는 파악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네. 바로 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경기부터 아마 나와서 이강인 선수랑 호흡을 맞추지 않을까. 네네. 하움에만 안 볼 수 있는 것만도 좋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네.